예상치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이 사실은 하루하루 건강을 갉아먹는 독성 물질을 조용히 퍼뜨리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어느 오후에 시작됩니다. 77살의 한 할머니, 평소 매우 건강하게 살며 유기농 채소만 먹고 정수된 물만 마시며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운동까지 꾸준히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부엌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하며 급히 응급실로 이송했고 검사 결과는 의사와 연구진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혈액 속에서 납, 알루미늄, 그리고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수치가 정상인의 10배가 넘게 검출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결코 공장 근처에서 산 적도 없고 도심의 매연을 마신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은 깨끗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 물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연구팀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녀의 부엌 공기가 수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한 날보다 3배나 더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손에 잡고 함께 요리하며 곁에서 호흡하는 생활용품들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매 순간 독을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고무도마, 벗겨진 코팅팬, 찬장 속 플라스틱 통, 바닥의 카펫, 심지어 건강을 챙기겠다고 침실에 두었던 가습기까지 모두가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매 호흡마다 그 독성은 혈관으로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지. 그러나 실제로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98가구가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가정이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의 집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편리함만 믿고 그 대가가 건강과 수명, 심지까지 목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과 동시에 분명히 탈출구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식당 한 끼 값보다 저렴하며 집안의 유해물질을 90% 이상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그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이라고 하면 흔히 도시의 매연, 공장의 굴뚝, 시장의 불량식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머무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침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야말로 제가 믿어왔던 안전한 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77살 할머니의 부엌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수년간 사용해 빛이 바랜 고무도마, 벽에 걸린 몇 개의 코팅팬, 찬장 안에 플라스틱 반찬통, 그리고 바닥을 덮고 있는 비닐 매트.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측정기를 켜는 순간 눈앞에 숫자가 뛰어오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내 공기 중 독성 농도가 수도의 심각한 오염일보다 3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물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썰던 고무도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표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PFOS 화합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찬장 속 플라스틱 용기, 특히 번호 367로 표시된 제품은 고온에 노출되면 비스페놀과 포르말데히드를 내보냈습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에는 제조 과정에서 남은 금속 연마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싱크대 옆에 놓인 수세미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안의 세균 수치는 병이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균이 그릇에 옮겨 묻고 결국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엌을 지나 우리는 거실과 침실로 옮겼습니다. 무해해 보이던 비닐매트와 바닥재는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고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를 뿜어냈습니다.
합판 가구와 새 소파 같은 신제품 가구들에서는 특히 제조 후 6개월 동안 발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볍고 편리하다고 많은 가정이 쓰는 합성 섬유 이불과 베개는 미세 플라스틱과 휘발성 화합물의 또 다른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침실의 가습기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숨쉬기를 편하게 하고 깊은 잠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하다 보니 물통에는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수증기 한 방울 한 방울이 오히려 독성을 폐 깊숙이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물건이 사실은 은밀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발견 뒤에는 언제나 실제 건강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때 건강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자주 숨이 차고 두통에 시달리며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38살의 젊은 엄마는 이유 없는 피로에 3년 동안 시달리다가 부엌에서 15종류가 넘는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살의 한 남성은 자신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믿었지만 원인은 매일 새카펫과 인공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가스였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 저 역시 한때는 답답함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년 안의 연구 끝에 얻은 답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해답은 값비싼 기계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자연 재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해독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단 3가지 재료, 그러나 그 힘은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중금속과 결합해 그것을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기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늘을 찬물에 하룻밤 담가 알리신을 최대한 추출한 뒤 그 물을 아침에 마셔야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녹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마시는 녹차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는 녹차였습니다. 티백 3개를 300ml의 뜨거운 물에 정확히 5분간 우려낸 뒤 티백 속의 성분을 꼭 짜내야만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아집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의 유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제거하며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해조류였습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속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처해로 배출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물, 녹차, 해조류 물을 2의 비율로 섞으면 천연 해독 음료가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를 마시면 몸은 안에서부터 정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잠든 건 처음이에요. 일주일 뒤 혈액 검사에서는 중금속 수치가 30% 감소했고 환경 호르몬도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졌으며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피로에 시달리던 38살 여성은 이 방법을 적용한 지 2주 만에 새벽 5시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6달 동안 만성염증에 시달리던 43살 남성 역시 3주 후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값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은 단순한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효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해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독성에 가득 찬 환경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몸은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멍 난 배에서 물만 퍼내고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권했습니다. 코팅팬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고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는 기름으로 여러 번 닦아 금속 연마 가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세미는 매달 교체하고 매주 전자레인지로 소독해야 했습니다. 거실과 침실에서는 베이크 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새 가구가 들어올 때마다 문을 닫고 난방기를 틀어 실내 온도를 40도로 3시간 유지한 후 창문을 활짝 열어 독성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사흘만 반복하면 원래 반년 동안 방출될 포르말데히드를 며칠 만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나 대나무 숯을 두고 실내 식물을 기르면 공기 정화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가습기는 반드시 정수된 물만 사용하고 매일 물을 갈아야 하며 매주 희석한 식초로 청소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 향료, 향초, 화학 탈취제는 절대 피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에는 폐에 해로운 수십 가지 휘발성 화합물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했습니다. 또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셀레늄이 많아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매일 단 한 줌만 먹어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먹는 음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손으로 만지는 물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 전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집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바꿨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침까지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피곤에 지쳐 살던 사람들이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다시 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값비싼 약에도 최첨단 장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지속 가능한 것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마늘, 녹차, 해조류로 만든 해독수 한 잔만으로도 건강을 되찾고 숙면을 하고 정신이 맑아진다니 단순하면서도 희망적인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부지런히 해독수를 마십니다. 몸속에 독소 일부가 배출되고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곧이어 부엌에 들어가 오래된 수세미로 그릇을 닦고 코팅이 벗겨진 팬에 계란을 굽고 뜨거운 국을 낡은 플라스틱 용기에 부어 넣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어렵게 내보낸 독소가 다시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면서도 그 구멍을 막지 않는다면 배는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독소가 매일같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해독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저의 인식을 뒤흔든 결정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해독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약초를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차단하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만난 42살 남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독수를 마셨고 실제로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피로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원인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실에 새로 들여놓은 비닐 카펫이었습니다. 매일 가족 모두가 포르말데히드 가스를 들이마시고 있었고 그의 모든 해독 노력은 불타는 방 안에서 청소만 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은 분명합니다. 해독수는 출발점일 뿐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지만 오래도록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전한 보금자리라 부르는 바로 그 집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그 집이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집안을 독소가 머물 수 없는 공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해독수의 효과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정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독하는 것을 넘어 독소를 근본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숨결 속에, 매 끼니 속에, 매 잠자리 속에 조용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폭풍처럼 터져 나오죠. 그 순간 의사는 병의 이름을 붙입니다. 암,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혹은 만성 알레르기. 그러나 진짜 뿌리는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집안에 독소와 함께 살아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60살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며 그것이 노화의 당연한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10년 넘게 쓴 비닐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것은 끊임없이 프탈레이트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오래된 에어컨이 있었는데 안은 세균과 초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여전히 매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숨쉬고 먹고 자는 바로 그 집이 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수천만 원을 약값에 쓰고 수억 원을 병원 치료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 돈은 무너져가는 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매일 밤 합판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를 들이마신다면 혈압은 끝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유기농 식품을 먹어도 뜨거운 국을 낡은 플라스틱 통에 담는 순간 화학 물질은 여전히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용한 폭풍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지도 미리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 대가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보내야 할 시간, 자녀들에게 남기는 걱정, 그리고 더 일찍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대비할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답은 작지만 단호한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플라스틱을 쓸 경우 절대로 3C7번 표시가 있는 제품은 피해야 했습니다. 코팅팬은 새 것이라도 최대 1년 이상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새 스테인리스 냄비를 샀다면 기름을 묻힌 키친타월로 여러 번 닦아내 금속 연마 가루가 남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수세미는 최소 주 1회 전자레인지로 소독하고 한 달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거실과 침실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에 속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새 가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베이크아웃을 해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난방기를 켜 방 온도를 40도로 3시간 유지한 뒤 창문을 활짝 열어 독성 가스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일 반복하면 원래 반년 동안 방출될 포르말데히드를 며칠 만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 구석마다 대나무 숯을 두고 호접란,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값비싼 공기청정기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는 반드시 정수된 물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고 매주 희석한 식초로 청소해야 했습니다. 향초를 피우거나 화학 방향제를 사용하는 습관은 즉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방안을 향기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의 폐와 면역 체계가 희생됩니다. 대신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마치 배에 단단히 박은 닭과 같았습니다. 독소의 폭풍 앞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곳은 정말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보금자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폭풍을 깨달음의 폭풍으로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위험성을 직시할 때에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이 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해독수의 힘은 온전히 발휘되어 몸을 되살리고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몇 주 뒤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머릿속은 맑고 몸은 가볍습니다. 더 이상 기침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이유 없는 피로도 사라집니다. 당신의 집은 맑은 공기로 가득 차고 식사는 안전해지며 숨 한 번 쉴 때마다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버리기로 한 낡은 플라스틱 통 속에 매주 수세미를 소독하는 습관 속에 매일 아침 마시는 해독수 한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순간, 동시에 가족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건네집니다. 안전한 집, 건강한 공간, 그리고 모두가 평안히 자라고 늙어갈 수 있는 터전 말입니다. 그러니 폭풍이 닥친 후에야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병의 이름을 차갑게 말해준 뒤에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단순한 행동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해독수 한 잔을 준비하고 찬장의 플라스틱 용기를 확인하며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변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몸을 갉아먹는 독소와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숨 한 번, 밥 한 끼까지도 맑고 안전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